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커플이잖아요. 근데 이제 3주년이 되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들이랑 그리고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 싶으니까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장애인이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고 이제 뭐 이성 친구가 장애인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처음에 연락하고 알게 된 건 11월쯤이었어요. 10월쯤? 11월쯤? 11월. 그래서 11월쯤에 이제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전 동생이니까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지인의 지인이니까 좀 서로 잘못 얽히면 좀 서로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11월 때 연락했을 때는 약간 방어 태세로 연락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시콜콜한 연락이 왔을 때 왜 연락이 오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 좀 했다가 그리고 이제 한번 11월 말쯤에 연락이 좀 끊기고 새해가 되면서 연락이 다시 왔고 그래서 그 연락 받고 이제 제가 이제 솔직하게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아 맞다 그때 11월에 연락했던 거 이제 좋은 생각으로 연락했던 거 맞다 성격이 좋은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그때 시작을 했고 만나자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오갔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밥을 먹고 그날 사귀게 됐죠. 저희 약간 좀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네요. 처음에 이제 좀 근데 호감으로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막 좋아해서 이렇게 막 사귄다는 기보다는 서로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던 거라. 그래서 집도 멀고 이래서 저희가 그래서 좀 음. 고민이랑 걱정이 서로 엄청 많았고 얘가 또 그때는 어렸어가지고 22인가? 21, 처음에 둘? 만났을 네,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21, 2였고 제가 네, 23살이었으니까 아 이거 거리 극복하기 좀 어렵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남자친구가 진짜 거의 매주 동네로 찾아오고 막 이래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주자주 보고 저녁마다 막 잠깐 저녁 먹고 놀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사실 장거리 연애들은 모두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두 번째, 우리가 연락을 처음 할 때 제가 휠체어를 탄다는 말을 텍스트인가 전화로 했어요. 미리.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땠는지. 사실 뭐 걷지 못한다 뿐이지 별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서 그러고 사실 뭐 처음 본 것도 아니고 학생 때부터 좀 주변에 한 명씩은 꼭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가지고 사실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사실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도 뭐 사실 크게 와닿는 건 없었는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조금 어려웠죠. 막상 닥치니까 조금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불가능한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 여자친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긴 한데 뭐 또 어차피 다들 친구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뭐 소개하든 할 때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으니까 뭐 사실 친구들은 사랑하면은 그게 뭐 문제가 되냐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근데 좀 제일 와닿았던 거는 어쨌든 겉을 보고 먼저 좋아했던 게 아니고 내면을 보고 먼저 좋아했기 때문에 내적인 게 어떻든 내적인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3년 만난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어쨌든 지인 대 지인으로 알게 돼가지고 뭔가 서로 잘 안 됐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가 오갈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어쨌든 제가 잘 모르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아무리 지인의 지인이어도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는 그 운영진 라인 쪽에 있었던 그런 거라 보니까 뭔가 친한 친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어쨌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게임을 좀 편하게 즐기고 싶은 생각이었어. 왜냐면 그게 어쨌든 약간 커뮤니티성을 좀 띠는 그런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뭔가 휠체어를 탄다 이런 거를 알려주면서 친해지기에는 나도 좀 부담스러움이 좀 있었지. 그런 것도 있었고 나는 어쨌든 뭔가 지금 당장 되게 설레고 막 이런데 내가 뭔가 휠체어 탄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진짜 그런 편견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다가도 오히려 약간 그래요? 막 휠체어 타세요? 이러고 그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양날의 검이었어.
그냥 좀 더 친밀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의 약간 비장하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는 연애 초에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연애 초에는 그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나는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어떤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랑 같이 다닐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지? 라는 의식도 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거부감도 있었고 조금. 그래서 되게 내가 내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시기였지, 초반에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다들 별 생각 없이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3년이 지났어. 극복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좀 변한 것 같아. 적응도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보다 나한테 막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뭐 잘 이겨낸 거지 결국에는. 저는 친구들이랑 지나다닐 때도 친구들이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저렇게 너를 쳐다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랬는데, 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이미지 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를 쳐다보는 거? 내가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너무 어릴 때는 어쨌든 좀 예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사실 살도 많이 찌고 이래서 막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 어릴 때는 약간 꾸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내가 오늘 화장이 잘 됐나? 아니면 내가 오늘 입고 나온 옷이 너무 예뻤나?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나?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항상 이제 더 그랬지. 막 왜 그렇게 쳐다보지?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약간 이런, 그냥 뭐 그런 게 있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집이 서로 멀어서 남자친구가 일단은 뭐 매주 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난 좀 이제 부담이 좀 있었지, 처음에. 왜냐면 내가 가기에는 일산은 너무 멀고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매번 막 와달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건강한 연애가 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왜냐면 한 명이 무조건적으로 참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만날 당시가 저희가 새해니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데 잠바도 벗겨달라, 입혀달라 막 이런 거 다 도와달라 해야 되고, 가방도 들어달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되게 도움이 제일 많이 필요한 계절에 만났어가지고 너무 손이 너무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었지. 그래서 연애 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제일 걱정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 자, 다음 질문은 주로 데이트하는 곳은 어디이며 각자 가장 좋아하는 데이트 장소는? 주로 저희는 막 제2롯데타워, 뭐 코엑스 막 이런 것처럼 밥이랑 카페를 한 번에 해결 가능한 곳을 겨울에는 주로 찾고, 여름에는 그래도 약간 외부로 좀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그 해war로드 이런 거 찍어보려고 막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역시 잠실. 잠실이 산책도 좋고, 양식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팔고, 디저트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팔아서 뭔가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는데 좀 편하고 싶다 이러면 거의 잠실 많이 가고, 코엑스는 예전에 비해 너무 뭔가 많이 없어져서 가기엔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 사는 동네가 제일 좋고요. 제일 좋다기보다는 제일 편하죠. 제일 좋아하는 곳은 같이 PC방 갈 때 아닐까요? 맞아요. 도서관. 정약용 도서관. 정약용 도서관 좋습니다. 맞아. 너무 좋아요. 딴 거 보이게 해줘야지. 원래도 책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일단 도서관이 크고 조금 근데 책 찾기가 조금 불편해요. 3, 4층으로. 조금 불편해가지고. 근데 워낙 큰 도서관이라서 그 정도는 감수를 하고 갔어야 됐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긴 했죠. 동네 도서관 생각하고 갔는데 엄청 커가지고.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 싶은 점이 있다면, 저희는 뭔가 데이트 폭이 현저히 작아서 뭔가 기념일이나 이런 거 할 때 공방이나 클래스 같은 거 예약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예약을 할 때 남들보다 2배씩 더 알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 계단이라던가 턱이라던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공방이나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장애인에 대한 아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향수 만드는 공방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다 좋은데 뭔가 혼자서 하기 좀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막 도와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둘 다 거기 가서
공방에서 수업을 받는 건데 얘한테 또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얘도 얘 거 만들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막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데를 가게 되면은 이제 힘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기념일마다 갈 만한 곳이 많이 없다.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 조금 쉽게 갈 수 없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나가기 쉬운 것도 아니고 만약에 휠체어를 가져간다 그러면 차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것도 쉽지 않고 좀 슬프죠? 여행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무턱대고 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 저희가 그래도 이제 이번 연도에 지인들이랑 여행을 또 가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지인들이랑 여행 간 게 이제 포함해서 2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그 남자친구가 고생을 엄청 하고 거의 다 전담 마크로 이렇게 막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좀 걱정이었거든요. 어쨌든 누군가를 믿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의존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제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아예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열린 마인드를 갖는 게 저의 이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쨌든 오래 사귀었으니까 서로 그쵸.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점이 있다면? 조금 걱정인 거는 사실 내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했고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친척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죠. 어쨌든 뭐 친척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친척들한테 보여드리고 뭐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 이제 여자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걱정이 되죠. 좀 결혼을 하면은 어쨌든 그런 자리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잘 보여야 되니. 그것도 걱정되고 결혼식에 드레스를 착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휠체어 때문에 그러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레스를 입고 여자친구가 턱시도를 입는 생각도 해봤지만 드레스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 그때 자신 있다 그랬다. 자신은 있어. 어쨌든 그 세상의 편견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 나쁘지 않다. 아니 나쁘지 않네. 근데 좀 약간 의미 있을 것 같긴 해. 의미는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서로 하나씩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 별로 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걱정이 안 돼. 왜냐면 약간 살짝 호감형이라서 막 싫어하실 것 같진 않고. 그렇지. 근데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처음에는 약간 종교나 이런 부분에 조금 달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처음과 달리 되게 엄청 좋아하시고 요즘에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막 싫어하시거나 좀 그럴 일에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같이 살게 되거나 하면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뭔가 저를 계속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스럽죠. 어쨌든 씻는 것부터 밥 먹기 전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치우는 것도 그렇고 다 도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남편으로 결혼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봉사하는 거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봤을 때 뭔가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살았을 때 좀 건강하게 쭉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 관계가 어쨌든 한쪽 입장에서 계속 참고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립이 제대로 되면 그때쯤에는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게 좀 걱정인 것 그런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막 크게 생각이 없기는 해. 왜냐면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활동보조 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렇긴 한데 내가 뭐 전부 다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치. 막 부담을 느끼고 막 내가 봉사한다 이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아니 그러면 뭐 나중에 맞아. 애 있을 때 애기 뭐 기저귀 갈고 그런 것도 다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 다 그치. 사랑이니까 그것도.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뭔가 다쳐서 질환이 생겨서 한 명이 약간 간호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근데 그러라고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은 하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남자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어쨌든 저희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지나고 한 30대 그쯤 생각을 하던가 해야 되겠어서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가능하다면 브이로그로 또 하고 저희가 헤어로드 뭐 쇼츠에도 헤어로드 이런 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다양하게 필요하신 정보들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도 보여드리고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최대한 좋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